자,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제보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집에 왔습니다. 근데 웬 과태료 고지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지 이거? 나 그런 적이 없는데 하고 봤더니 그 시간대에 난 차를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어. 네, 제보자는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은 강원도에서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4일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웬 과태료 고지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1월 12일 밤 11시 30분 그리고 1월 13일 자정에 이렇게 두 차례 속도 위반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늦은 시간에 운전을 했던 기억이 없어서 뭐 핸드폰 통화 내역부터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다고 해요. 이 제보자는 3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했었고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 9시쯤에 일찍 잠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잠이 들어 있던 시간에 이렇게 과속을 했다고 나오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답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블랙박스죠. 바로 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상상도 못한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날아간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터널 안에서 속도 한 180, 190 정도를 밟아요. 차가 막 엄청 빨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와 우리 날아간다 막 이런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고안에 넘어갔다가 태백을 한 바퀴 돌고 리조트라는 거기까지 차를 갖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집 앞에다 이제 세우는데 운전하는 애는 주차를 하고 뒤에 탔던 아이들 3명이서 차를 정주차를 세워놓은 그대로 하는 것까지 다 서로 봐주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제가 운전 올해 딱 20년째인데 20년 동안 운전하면서도 180km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잘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제보자가 7년 동안 이제 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방범용 CCTV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주차를 한다. 그런데 그때 깜빡하고 이제 차량 키를 차에 두고 내린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몇 번 두고 내렸어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실제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사실 블랙박스 이 용량 초과로 그날의 주행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전체를 녹화하는 그런 주행 모드가 있고 그리고 또 충격 감지하는 녹화들이 있잖아요. 뭐 가속을 하거나 급제동하거나 뭐 급전환하거나 할 때 녹화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가 남아 있었고 그 영상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가속을 하고 방향을 저렇게 막 고개 운전을 하면은 차량은 이걸 위기로 사고의 어떤 그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녹화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10대 여자아이들이 음악 크게 틀고 좌우로 지그재그 고개 운전하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날아간다 뭐 이런 거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경찰이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10대 여학생 4명이에요. 이 4명이 이 제보자의 차량을 끌고 강원도 태백에서 정선까지 갔는데요. 중간에 한 리조트에도 들립니다. 상당히 이제 긴 시간, 상당한 거리를 주행을 한 거고요. 제보자가 이 처음에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 근처에 몇 년 전에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차량을 훔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10대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너무 아찔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저 아이들이 차를 몰고 갔던 그 당일날 밤에는 일단 차는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 차주께서도 그때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네. 자,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걸 왜 모르셨을까? 뭐 이런 일을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시던 거예요. 근데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블랙박스를 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제보자께서는 담배를 안 피시는데 담배 냄새가 났다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에 이걸 처음에 이제 트신 거니까 보통 이제 예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냥 너무 금방 따뜻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날. 그래서 금방 따뜻해지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걸로 확인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앞좌석, 뒷좌석, 보조석 다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또 차량 내부 말고 외부에도 흠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직전에 차량 바퀴 관련 부품을 교체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파손돼 있더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졌네요. 알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합니다. 당연히 그럼요. 저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담배 뿔도 있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요? 물건이 좀 없어졌어요. 특히 이제 이분이 평소 경조사 비용 때문에 항상 비상금 10만 원이 챙겨둔다고 합니다. 그거 없어졌고요. 또 현금을 넣어둔 명품 지갑 200만 원 상당인데 이것도 없어졌고 20년 전쯤에 부모님께서 이 제보자한테 선물했던 금팔찌 20돈 정도인데요. 이 1,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넘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다고 해요. 블랙박스에는 이 영상은 없습니다. 이거 관련된 영상은 없고 또 방범용 CCTV 보니까 10대 여학생들이 서로 뭐 봐주면서 주차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물건을 갖고 오거나 어떻게 절도하는 그런 모습은 찍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아무튼 그런저런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계세요.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은 이 10대 아이들의 주장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셨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경찰이 조사한 걸 보니까 차 안에서 담배는 폈지만 쟤는 밖에서 잘 털었다. 그리고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운전을 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려고 차에 들어갔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재물손괴도 안 들어가고 그 절도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경찰이 하는 말은 영상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거죠.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경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물건을 훔쳐갔다. 그걸 네.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도대체. 자, 차 안에서 담배는 피웠는데 쟤는 밖에다 잘 털었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된 혐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봐서 검찰로 송치한 혐의가 자동차 불법 사용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또 자동차도 실제로 자동차를 절도한 건 아니고 마음대로 쓴 다음에 돌려놓긴 했으니까 이게 자동차 불법 사용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치가 됐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뭐 나오겠죠, 유죄 판결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제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이거죠. 차 안에 또 물건을 훔쳐갔는데 이거 왜 송치가 안 되냐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아니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시트도 이렇게 담배째 때문에 손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건 왜 재물손괴 안 되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좀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이렇게 본 거예요. 증거가 없다. 의혹은 있고 의심은 가지만 사실 이게 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차 안에 그러한 물건들이 있었고 이 10대 4명이 그거를 훔쳐갔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돼야 이제 송치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차 안에 그런 물건이 있었다는 것부터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증명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물 손괴도 과실에 의해서 손괴한 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러 손괴해야 돼요. 고의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역시 좀 증명이 안 된다라고 보아서 경찰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불송치했고요. 다만 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조금 더 진전을 한 후에 혹시라도 증거가 나온다면 송치를 다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경찰의 어떤 판단 자체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10대 얘네들이 여중생이에요, 여고생이에요? 섞여 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 부모들이 책임져야죠. 자, 뭐 만약에 이제 변식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부모가 민사 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입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물건들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과실 부분은 뭐 손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절도가 될지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10대 그 4명 중에 한 부모하고 건너 안다고 합니다, 제보자. 아, 진짜? 연락을 했대요. 하니까 뭐 점퍼만 봤지 나머지 본 게 없다. 뭐 절도한 적 없다. 우리 애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고 근데 훔쳐간 물건 자기 이제 제보자 입장이 확실하니까 그 물건하고 차량 수리비는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다고 저렇게 하고요. 변명을 하다가 예. 아 그러면은 일단 흠집 난 거 네. 그런 거라도 좀 보상을 해 주시오 했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띡띡띡띡 네. 아, 그래서 이제 자식 본인도 이제 키우고 있지만 여기 사실 좀 화가 나고 이 신청 지금 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나.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아산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에 철제 기둥이 뽑히면서 반대편 택시의 운전석을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택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승용차 탑승자들의 기막힌 행동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은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실 겁니다. 끔찍한 사고로 아버님을 잃었는데 그 가해자들이 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하고 계시는 이 피해자 따님의 제보입니다. 네, 자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택시 기사의 따님이 이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4시에 이 사고가 좀 발생했어요.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고요. 사실은 운전자 포함해서 동승자 3명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사고 때문에 중앙 분리대에 철제 기둥이 뽑히면서 이처럼 반대편에 달려오던 택시 운전석을 이 철제 기둥이 덮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게 운전사 60대 택시 기사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고 당시 사진 좀 준비돼 있을까요? 예,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영상은 이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은 도저히 2번 이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자, 저렇게 됐던 겁니다. 이 중앙분리대를 지탱하고 있던 구조물이 튕겨져 나와서 반대편 차선 이 택시 운전석 쪽을 뚫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가해 차량 운전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운전자가 무면허였는데요.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05년생 남성, 올해로 만 19세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걸로 알려졌고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 사고 차량은 렌트카였는데 대여는 가해 운전자의 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차를 빌려서 다른 지역으로 오토바이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차량에는 10대 여학생 2명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운전자와 연인 관계라고 합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들은 사고 후에 차량에 불이 나면서 2명의 휴대전화가 불에 탔고 여학생 1명의 휴대전화에 119 신고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에 기억을 잃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에 유족들은 한 영상을 우연히 보셨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셨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고 난 기분이 어때?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고인의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그 캡처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지금 입원한 상태에서 찍은 거더라고요. 근데 사고 난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구나. 뭐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반성이라고 아예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DM으로 동승자인 한 명이 미안하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문자로 띡 날려서 끝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들이 운전 어처구니 없이 탁 해가지고 반대편 차선에 M1 택시기사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자애 아까 보셨죠? 야, 지금 사고 난 기분이 어때? 크크크. X 같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에 유족의 SNS에 기막힌 영상이 그 메신저가 들어왔었는 내용을 보니까 가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누가 제보를 해준 겁니다. 봤더니 유족을 가장 화나게 만든 게 뭐냐면 차량에 동승했던 가해 운전자 여자친구에게 사고 난 기분이 어때 물어봤더니 여학생이 욕설을 하면서 아마 그 내용을 답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 운전자와 여자친구가 한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춤을 됩니까? 춰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볼 때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이 태도를 하는 거 봐서는 너무가 화도 나고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네. 아니 돌아가셨는데 쟤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크크크 대고 지금 춤추고 뭐 이상한 필터 씌워가지고 뭐 놀고 이러는 거죠. 예. 아, 네, 유족은 가해자들이 대화를 나눈 SNS에 캡처한 메시지를 지금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하호호 즐겁게 보내는 듯하게 보이는 게 너무나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셨고요. 뭐 당연하시죠. 또 죄송하긴 한데 고의적 사고가 아니니까 뭐 이런 말도 지금 했다라고 해요. 유족한테는 사과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반성의 김이 뭐 저희가 봐도 전혀 없죠. 이런 걸 봤을 때 유족께서는 아 이건 공론화를 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가해 운전자가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유족들이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어.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오겠다는 말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 이후에 또 한 명의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예. 여학생한테 문자로 뭐 죄송하다 이렇게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자를 띡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따님은 이 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나는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가해 차량 무면허 운전자하고 또 저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의 보호자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잖아요. 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동승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례식장에 가면 분란이 더 날까 봐 사건이 다 끝나고 찾아보려고 했다. 이러면서 SNS에 춤추는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지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도 유족들은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승자 어머니는 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오늘 유족이 받은 SNS 제보에는 여전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듯한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유족은 가해 운전자가 친구들한테 시속 90km 미만으로 달렸고 바퀴가 털려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전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밟혔고 핸들을 꺾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유족이 받은 다른 제보에서는요.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후 목격자가 신고를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고 응급실로 옮겨진 아버지가 끝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90km 미만으로 달렸는데 바퀴가 털려요. 자, 이 6월 달에 가족여행을 가시려고 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따님 얘기 더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희 오빠가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자랑하면서 거의 갈 거라고 그리고 다른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말해놨더라고요.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맨날 쉬지도 않고 일하시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려고 새벽에 나가시다가 그렇게 변을 당하실 건데 진짜 왜 하필 우리 아빠고 왜 하필 걔네들이 이렇게 끌었는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서 진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가해자는 아예 반성도 안 하고 있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도 이게 풀어질까 말까인데 일단 이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처벌을 강력하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교수님 뭐 전해주시죠. 네, 지금 2주 후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하고요. 또 오빠의 결혼식도 곧 있을 예정이라 아버님께서 그 결혼식을 너무 많이 기다리셨대요. 5월 달에 또 아버님 결혼 기념일도 있지만 따님의 생일까지 있어서 6월 달에는 가족 여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국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사님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신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마음이 더 아팠다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이 가해자들 엄정하게 강력하게 처벌받기 원하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법적인 처벌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아니, 지들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저게 가능해요? 기본이 아무리 그냥 안돼 요즘 있죠. 애들이니 이게 요즘 애들이고 뭐 어? 옛날 애들이고 간에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사망을 하게 됐고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본인들의 행위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저런 행동을 하고 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범죄가 엄청 안 클 가능성도 있어요. 왜요? 뭐 무면허 운전이나 이 정도 하고 이 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때문에 책임을 기소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거라면 저렇게 행동하는 거라면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 봅니다.